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포스팅하긴 하지만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말고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정말 많고요. 국내에도 좋은 주식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달성하긴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요. 그래봤자 10년 동안 2배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몇 배나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10년간 5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엔비디아도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은 단점이 있죠. 해외 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도 해야 되고요. 매도했을 때도 다시 원화로 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엔비디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티커명은 NVDA입니다. 티커는 종목의 고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이니까 당연히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 주에 $530 정도 하는데 하나로 환산하면 58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한 주당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접근하기에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게이밍 그래픽카드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현재 글로벌 점유율 약 63% 정도 되고요. 전 세계 그래픽카드 시장을 오랫동안 석권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석권을 해왔기 때문에 최고의 호환성과 안정성을 제공해줍니다. 자잘한 에러 없이 그냥 무난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지포스 그래픽카드 쓰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래픽카드의 핵심 코어는 사실 GPU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GPU가 쓰임새가 워낙에 다양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연산에서도 CPU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CPU는 태생적으로 직렬 초고속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GPU는 병렬 다중 연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CPU가 적재량 25톤 트럭 4대라면 GPU는 1톤 트럭 1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 CPU 파워와 GPU 파워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100톤이지만 확실히 특징이 다르죠. 만약에 큰 바위를 한 군데에서 4군데 정도로 우리가 옮길 때는 CPU가 확실히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를 100개의 지역으로 옮길 때는 GPU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CPU는 힘은 센데 개수가 적은 거고요. GPU는 개수는 많지만 힘이 약한 겁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은 그 연산의 특성상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CPU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홍수의 시대라고 하죠. 따라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큰 수혜를 잇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GPU를 위탁하고 있죠. 요즘 잘 나가는 그래픽카드가 지포스 RTX 3060, 3070, 3080, 3090까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 뭐 웃돈을 줘도 사실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2차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또 수주를 했습니다. 8나노에서 제조가 되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최근에 Arm을 인수하면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뭐 대형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GPU 수주로 인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삼성전자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괜찮죠. 엔비디아 하면 사실 게임용 그래픽카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버용 연산장치와 전문가용 그래픽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멜라녹스와 큐뮬러스를 인수를 했고요. 이 기업들을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올해의 실적을 보면 이미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게이밍 GPU 시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CPU에서 GPU로 변환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또 TPU를 자체 개발해서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PU 말고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현재 이 서버 시장은 연산장치에 있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서버 운영사에서 독자적으로 프로세서를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PU뿐만 아니라 GPU도 퇴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연산장치가 나와서 또 혁명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엔비디아에서는 데이터 처리 장치인 DPU 시장에도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자, DPU는 서버의 보안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세서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주로 CPU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 또 어떤 플랫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사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인 영국의 Arm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인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고성능 컴퓨팅인 HPC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벌써 이뤄냈죠. 엔비디아와 Arm은 18개월 동안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Arm 기반의 플랫폼 성능을 25.5배나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후가코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Arm 기반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유전 제약과 금융 리스크 모델링 그리고 유체 역학에서 HPC 작업을 Arm 기반 프로세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m은 반도체 설계 업체에게 지적재산권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는 모두 Arm의 IP를 활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AP를 예를 들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애플의 A 시리즈, 하이실리콘의 기린, 모두 다 모바일 AP 업체들인데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 모바일 AP 90% 이상이 실제로 Arm 기술로 설계가 됩니다. 영향력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인 Arm을 엔비디아가 47조에 인수를 했는데 사실 비싸게 샀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길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에 인텔을 손절하고 Arm 기반의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를 이미 개발을 했고요. PC용 칩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인텔에게는 사실 악재입니다. 반면에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업체에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인텔은 종합반도체 업체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인텔의 CPU를 쓰지 않고 ARM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면 CPU 공급과 생산시설 모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계한 칩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에게 아마 위탁을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애플도 인텔을 손절했죠.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도 자체 프로세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ARM 기반 프로세서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는 아마 일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 그리고 2위인 삼성전자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RM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수혜를 많이 입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고요. 네 번째는 애플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록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TSMC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7나노 이하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일하거든요. 미세 공정에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격차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TSMC와 삼성전자는 독주 체제를 이어나갈 겁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갑분싸로 튀어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팹리서치와 파운드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TSMC나 삼성전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PU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또 TSMC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미래를 밝게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TSMC에 분산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엔비디아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삼성전자가 짱을 먹고 엔비디아가 2위를 하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로는 미래가 상당히 밝은 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엔비디아에 함께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말만 듣고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살짝 소스만 던져드렸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